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해가 되었는데도 지난해 달력을 그대로 걸어두셨던 적 말입니다. 그 해 유독 집안이 어수선했던 기억, 가족 중 누군가 갑자기 아프거나 돈이 자꾸만 나가기만 하거나 사소한 다툼이 끊이질 않았던 그 이상하고도 불편했던 시간들. 설마 달력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해가 되면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달력을 받으시죠. 그 달력,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혹시 침실 벽에 걸어두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현관문 바로 옆에, 화장실 안쪽 벽에?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제 이야기를 아주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풍수를 수십 년간 연구해온 전문가들이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집 안에서 매일 보는 물건 단 하나가 그 집 전체의 기운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 그 물건이 바로 달력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바로 구독 버튼 누르세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앞으로 더 유익한 풍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실행하세요. 그리고 우리 집 달력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딱 한 줄만 남겨주세요. 반드시 복 받으실 겁니다. 2025년 겨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70대 박영철님 집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몇 년째 침실 머리맡 벽에 달력을 걸어두었는데 유독 그 방에서 주무시는 분들만 밤마다 잠을 설치고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누군가 가슴을 누르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고 할아버지는 자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기 일쑤였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방문한 풍수 전문가가 침실을 둘러보더니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달력 당장 내리세요. 그날 저녁 달력을 거실로 옮긴 후 그날 밤부터 부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미신이 아닙니다. 공간 심리학, 환경 설계,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검증되어 온 풍수의 지혜가 하나로 만나는 과학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진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2026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해를 달라지게 만들 작은 비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달력 하나가 어떻게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달력이 정말로 집안의 운을 바꿀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의심하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라는 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현대과학은 풍수의 원리를 하나씩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 시각, 환경과 뇌의 반응.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 2011년 이곳에서 매우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뇌는 매일 반복해서 보는 시각적 자극에 따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돈되지 않은 공간, 낡고 해진 물건, 어지럽고 복잡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뇌는 무의식적으로 불안을 느낍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얕아지며 몸은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반대로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 자연을 담은 그림, 질서 있고 조화로운 모습을 보면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하고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달력 하나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뇌에 신호를 보내는 시각적 자극이라는 뜻입니다. 풍수의 원리와 현대 심리학. 풍수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집 안에 들어오는 것, 보이는 것, 흐르는 것 모두가 기운이 된다. 그리고 현대 환경 심리학도 정확히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의 배치, 벽의 색감, 물건의 상태가 우리의 심리 상태는 물론 건강 상태, 심지어 대인 관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달력은 어떨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달력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눈길을 주는 물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이 며칠인지 확인할 때, 식사 후 약 먹는 날짜를 체크할 때, 전화를 받으며 약속 날짜를 적을 때, 잠들기 전 내일 일정을 떠올릴 때, 그 시선 하나하나가 우리의 하루를 설계합니다. 따라서 달력을 어디에 걸고 어떤 달력을 고르느냐는 단순한 인테리어 선택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달력을 어떻게 고르시나요? 그냥 예쁜 걸로, 은행에서 준 거 아무거나, 집에 있는 거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하지만 풍수에서는 달력 하나를 고를 때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달력의 이미지, 달력의 색감, 달력의 출처, 달력의 상태가 모두 집안의 기운에 깊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좋은 달력의 조건. 첫째, 자연을 담은 이미지입니다. 산과 물이 어우러진 산수와 부드러운 들판의 풍경, 계절의 변화를 담은 꽃과 나무. 이런 이미지는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실제로 일본 교토대학 연구팀은 자연 이미지를 매일 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압이 평균 5에서 7mmHg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둘째, 서예나 좋은 글귀가 담긴 달력입니다. 건강, 평안, 감사, 복, 이런 긍정적인 단어가 적힌 달력은 매일 그 단어를 보며 무의식에 긍정의 에너지를 심어줍니다. 셋째, 은행이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달력입니다. 풍수에서는 돈의 흐름과 관련된 곳에서 받은 달력이 재물운을 도와준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축, 계획, 목표, 이런 금융기관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경제관념을 환기시키고 계획적인 생활을 돕기 때문입니다. 넷째, 글씨가 크고 선명한 달력입니다. 특히 우리 중년, 노년층 여러분들에게는 눈의 피로를 줄이고 일정을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큰 글씨의 달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각적 명료함은 심리적 명료함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달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지난해 달력을 그대로 걸어두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로 봅니다. 새해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와야 하는데 낡은 달력이 그 흐름을 막아버린다는 것이지요. 환경심리학에서도 낡은 물건을 방치하는 것은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높인다고 합니다. 둘째, 찢어지거나 더럽혀진 달력. 겉모습이 손상된 물건은 우리 무의식에 관리되지 않음, 방치, 무질서의 신호를 보냅니다. 셋째, 너무 자극적이거나 어두운 이미지의 달력. 폭력적인 장면, 슬픈 표정, 음울한 색감의 사진. 이런 것들은 매일 보기에 부담스럽고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출처를 알 수 없는 달력.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달력은 풍수적으로도 좋지 않고 심리적으로도 불안을 줍니다. 달력 하나를 고를 때도 이처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 그것이 2026년 한 해를 여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좋은 달력을 골랐습니다. 그럼 어디에 걸어야 할까요? 풍수에서는 기운이 흐르는 곳에 달력을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운이 흐르는 곳이란 사람들의 발길이 자주 닿는 곳, 햇빛이 잘 드는 곳, 공기가 잘 통하는 곳을 말합니다. 첫 번째 거실. 거실은 집안의 심장입니다. 가족 모두가 모이는 공간,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 생활의 리듬이 시작되고 끝나는 공간. 이곳에 달력을 걸면 가족 전체가 시간의 흐름을 함께 느끼고 하루의 계획을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실의 동남쪽 벽은 풍수에서 재물운과 관련된 방향으로 매우 좋은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거실은 채광이 좋고 사람들의 동선이 자주 지나가기 때문에 달력의 실용성이 가장 높은 공간입니다. 두 번째 서재, 공부방, 작업 공간. 달력은 계획과 집중을 상징합니다. 서재나 책상 앞 벽에 달력을 걸면 시간 관리 능력이 높아지고 목표 의식이 강화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시각적으로 시간을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은 자기 통제력을 높이고 미루는 습관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밝고 정돈된 복도. 복도는 기운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너무 어둡지 않고 정돈된 복도, 벽에 달력을 걸면 집안 곳곳으로 좋은 기운이 고루 퍼져 나갑니다. 네 번째 부엌 근처. 부엌은 가정의 건강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다만 불과 물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달력을 너무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부엌 입구 옆 벽, 식탁 근처 벽, 이런 적당한 거리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는 달력을 절대 걸어서는 안 되는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풍수에서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위치에 걸린 달력은 오히려 집안의 기운을 어지럽히고 불행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금지 구역 침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침실은 쉼과 회복의 성역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완전히 긴장을 풀고 깊은 잠에 빠져야 하는 곳이죠. 그런데 달력은 어떤가요? 달력은 시간, 일정, 계획을 상기시킵니다.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다음 주 약속이, 이번 달 공과금 내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무의식 속에서 계속 작동하면 숙면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실제로 수면의학 전문가들은 침실에는 시계조차도 보이지 않게 하라고 권장합니다. 시간에 대한 압박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침실에 달력을 거는 것은 풍수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선택입니다. 만약 지금 침실에 달력이 걸려 있다면 오늘 당장 내리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금지 구역 현관문 바로 옆.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집의 입이자 코입니다. 풍수에서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첫 번째로 보이는 물건이 그 집의 운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현관문 바로 옆에 달력이 걸려 있다면 들어오는 기운이 달력에 부딪혀 흐름이 막힌다고 봅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간, 일정을 마주하는 것은 긴장감을 높입니다. 세 번째 금지 구역 화장실. 화장실은 물의 기운이 매우 강한 곳입니다. 풍수에서는 물이 흐르는 곳에서 에너지도 함께 빠져나간다고 봅니다.
또한 습기가 많아 달력이 쉽게 손상되고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네 번째 금지 구역, 너무 높거나 낮은 벽. 달력은 눈높이에 걸려야 합니다. 너무 높으면 보기 어렵고 자연스럽게 무시하게 됩니다. 너무 낮으면 허리를 굽혀야 하고 역시 보지 않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은 시선이 머무는 곳에 모인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140에서 160cm 높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섯 번째 금지 구역, 어둡고 습한 곳. 지하실, 창문 없는 방,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구석진 곳. 이런 공간은 기운이 정체되어 있고 음습한 기운이 강합니다. 이곳에 달력을 걸면 달력 자체도 빨리 상하고 좋은 기운도 약해집니다. 혹시 지금 우리 집 달력이 잘못된 곳에 걸려 있진 않으신가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더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정말 달력 위치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풍수와 과학 양쪽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풍수적 이유, 기운의 흐름. 풍수는 기의 흐름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간 곳곳을 흐르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달력은 시간을 시각화하는 도구입니다. 시간은 곧 흐름이고 변화이며 생명의 리듬입니다. 따라서 달력을 기운이 잘 흐르는 곳에 두면 집안 전체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반대로 기운이 막히는 곳에 두면 시간의 흐름마저 정체된다고 풍수에서는 봅니다. 과학적 이유 첫 번째, 환경 심리학. 미국 도미니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자주 보는 위치에 목표를 적어두면 그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무려 42%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걸면 자연스럽게 시간을 의식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게 됩니다. 과학적 이유 두 번째, 수면과 시각 자극. 수면 연구 전문가들은 침실에는 각성을 유도하는 시각 자극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숫자, 글자, 일정, 이런 것들은 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과학적 이유 세 번째, 공간 기억. 인지심리학에서는 공간 기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지나다니는 곳에서 본 정보를 훨씬 더 잘 기억합니다. 따라서 거실이나 복도처럼 동선이 활발한 곳에 달력을 걸면 일정을 더 잘 기억하고 실천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이제 2026년을 맞이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풍수에서는 새해를 맞을 때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의식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행하는 작은 행동을 말합니다. 1단계, 지난해 달력을 정성스럽게 내리기. 새해가 오기 전 12월 마지막 주쯤 지난해 달력을 내립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달력을 내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달력과 함께한 한 해 정말 수고했어. 고마웠어. 그리고 버리기 전 중요한 일정이나 추억이 적혀 있다면 사진으로 남기거나 노트에 옮겨 적습니다. 2단계, 벽을 깨끗이 정리하기. 달력을 내린 자리, 그 벽을 정성스럽게 닦습니다. 먼지를 털고 자국을 지우고 필요하다면 벽지를 고칩니다. 이 과정은 묵은 기운을 정화하는 의식입니다. 3단계, 새 달력을 정성껏 준비하기. 2026년 달력을 미리 준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이미지, 큰 글씨,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달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달력을 걸기 전 잠시 손에 들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달력과 함께 2026년 한 해를 건강하고 평안하게 보내겠습니다. 4단계 달력을 정성껏 걸기. 이제 달력을 겁니다. 눈높이에 맞춰 정성스럽게 똑바로 걸어줍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다면 함께 모여 달력 앞에서 각자의 소원을 한 가지씩 마음속으로 빕니다. 올해는 건강하게, 올해는 가족 모두 평안하게, 이런 작은 소원들이 모여서 한 해의 방향이 됩니다. 5단계 첫 일정 적기. 달력을 건 날 혹은 새해 첫날 달력에 첫 번째 일정을 적습니다. 1월 5일 건강검진, 1월 10일 친구 만나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달력에 글씨를 쓰는 순간 그 달력은 살아 움직이는 우리 삶의 도구가 됩니다. 이런 실천 방법들이 도움이 되시나요? 댓글로 올해는 이렇게 달력 걸어볼게요. 한 줄만 남겨주세요. 달력을 걸어두기만 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달력은 매일 사용해야 살아있는 도구입니다. 습관 1 아침마다 달력 보기.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나면 달력을 한번 봅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이지? 오늘 할 일이 뭐가 있지? 이 작은 행동이 하루를 계획적으로 만듭니다. 습관 2 중요한 일정 반드시 적히기. 병원 예약, 약 먹는 날, 가족 생일, 공과금 납부일. 이런 중요한 일정은 반드시 달력에 적어둡니다. 적는 순간 그 일정은 뇌에 각인됩니다. 습관 3 지난 날짜 표시하기. 하루가 지나면 그날을 체크하거나 동그라미를 칩니다. 오늘도 무사히 보냈구나. 이 작은 의식이 삶에 대한 감사를 높여줍니다. 습관 4 가족과 함께 보기. 저녁 식사 후 혹은 주말에 가족과 함께 달력을 봅니다. 다음 주에 뭐 할까? 이번 달 기념일이 있네? 이런 대화가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시킵니다. 습관 5 달력 주변 정리하기. 달력 주변에 작은 화분이나 밝은 조명을 둡니다. 깨끗하고 밝은 공간이 달력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분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북구 김씨 댁 70대 부부 이야기. 김씨 부부는 매년 새해가 되면 은행에서 받은 달력을 거실 동남쪽 벽에 걸어두십니다. 달력 옆에는 작은 황금빛 장식을 하나 걸어두고 매일 아침 달력을 보며 오늘도 건강하게 인사를 합니다. 김대철 씨 부부는 이 습관을 10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집안이 평안하고 돈 걱정 없이 지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산 해운대 사는 65세 박상천 씨 이야기입니다. 작년까지는 달력을 침실에 걸어두셨는데 유독 잠을 설치고 악몽을 자주 꾸셨다고 합니다. 풍수 상담을 받고 달력을 거실로 옮긴 후 그날 밤부터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십니다. 달력 옆에는 손자 사진 한 장을 걸어두고 매일 보며 힘을 얻으신다고 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3대 가족 이수영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수영 씨는 3대가 함께 삽니다. 거실 벽에 큰 글씨에 가족 달력을 걸어두고 모든 가족의 일정을 함께 적어둡니다. 할아버지 병원 날짜, 할머니 친구 모임, 손주 학원 일정. 모든 일정이 한눈에 보이니 서로 배려하고 도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달력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가족을 연결하는 소통의 창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2026년을 맞이하며 실천하시면 좋은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셋째 주 준비 단계. 2026년 달력 구하기. 달력 이미지를 살펴보세요. 글씨 크기를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달력의 출처를 체크해 보세요. 12월 넷째 주 정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달력을 내리세요. 그 다음 중요한 일정 옮겨 적은 후, 달력을 걸 자리를 청소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못이나 고리도 새로 준비하세요. 12월 마지막 날 혹은 1월 1일 설치 방법. 새 달력을 반듯하게 걸어주시고 가족과 함께 새해 소원을 빌어보세요. 첫 일정부터 하나씩 적어주시고 달력 주변을 깔끔하게 정돈해 주세요. 1월 첫째 주에는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어 보는 걸 추천합니다. 매일 아침 달력을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중요한 일정은 보이는 곳에 바로 적어두면 좋습니다. 달력 주변도 종종 정리하는 걸 추천합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다음 주 일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매월 1일에는 이번 달 목표를 간단히 적어보세요. 분기 즉 3개월마다 달력의 상태와 위치를 점검하시면 좋습니다. 이 내용만 성실하게 따라 하신다면 2026년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계획은 더 선명해지고 하루하루는 훨씬 단단해지겠죠.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되신다면 지금 구독 한 번이 여러분의 한 해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풍수적 관점에서 달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과학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놀랍게도 현대 과학 역시 달력의 효과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구 1 목표 달성률. 미국 도미니크 대학 게일 매튜스 박사 연구팀은 목표를 시각적으로 보이는 곳에 적어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목표 달성률이 무려 42%나 더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달력은 바로 이 시간을 시각화하는 도구입니다. 연구 2 환경과 행동. 스탠퍼드 대학 행동 디자인 연구소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의지력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달력을 잘 보이는 곳에 거는 것. 그것이 바로 행동을 유도하는 환경 설계입니다. 실제로 뇌와 습관 연구에서도 이 원리가 입증되었습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보는 시각적 자극이 뇌의 습관 회로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달력을 매일 보면 시간 관리 습관이 자연스럽게 뇌에 각인된다는 뜻입니다. 프린스턴 대학 연구소는 정돈된 공간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달력 하나를 제대로 걸어두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간을 정돈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처럼 풍수와 과학은 다른 언어로 같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달력 하나가 삶을 바꾼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달력 하나가 어떻게 집안의 기운을 바꾸고 어떻게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풍수의 오랜 지혜, 과학의 명확한 증명,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정성을 들이면 큰 것이 바뀐다. 달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을 담는 그릇이고 우리의 계획을 싣는 배이며 우리의 삶을 이끄는 나침반입니다. 2026년 여러분이 정성껏 고른 달력이 여러분의 집에 좋은 기운을 불러오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달력은 벽에 걸지만 기운은 마음에 흐릅니다. 변화의 한 해, 희망의 한 해, 2026년을 달력과 함께 지혜롭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바로 누르세요. 여러분의 클릭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도 꼭 남기세요. 우리 집 달력은 이렇게 바꿨어요. 이 이야기 덕분에 도움받았어요. 같은 짧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지금 행동하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움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